안녕하세요, 먹살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그림을 피드백하면서 머리카락 채색 팁에 대한 내용으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빠르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이 예쁜 일러스트는 신청자 도아님께서 제공해주셨습니다. 먼저 신청자분의 고민은 뭔가 묘사가 아쉽고 조금 더 퀄리티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디부터 고쳐나가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일러스트 구성이 캐릭터의 얼굴과 머리카락이 가장 돋보이는 구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퀄리티를 높여주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요. 저희 방식대로 머리카락을 깔끔하게 채색하는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림을 보기 좋게 만들려면 빛과 그림자 영역을 깔끔하게 나누는 게 좋은데 저는 먼저 코의 그림자부터 수정해 보도록 할게요. 캐릭터의 콧대는 얄쌍하게 표현하는 게 예쁘다고 생각해서 콧대의 범위를 얇게 잡아두고 빛의 각도에 맞춰서 코 옆부분 그림자를 잡아줄게요. 그리고 얼굴의 면적은 앞면과 옆면의 이해가 중요한데 광대뼈를 기준으로 앞, 옆면을 나누어 앞면은 빛을 받는 면으로 설정하여 전부 밝혀줄게요. 이제 머리카락으로 넘어올게요. 열심히 묘사해주신 부분이 정말 아깝지만 빛과 그림자 영역을 확실하게 나누기 위해 전부 면으로 밀어줄게요. 보시면 빛의 영역과 그림자 영역으로 크게 잡아둔 거 보이시죠? 처음에는 가장 밝은 면, 중간 면, 어두운 면 이렇게 3단계 계단식으로 나누어졌었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단계식 명암 처리는 피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차라리 빛을 받는 영역에서 광원과 가까운 부분은 약간 더 밝은 톤으로 그라데이션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프로 일러레 분들도 톤 변화는 그라데이션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 다음 머리카락의 틈새 부분이 되는 폐쇄 그림자 영역을 묘사해 줄 거예요. 머리카락 틈 사이는 빛이 들어올 영역이 좁아져서 더욱 어둡게 보이는 것인데요. 이런 폐쇄 그림자 표현이 머리 틈새의 공간을 예측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평소에 머리카락에 폐쇄 그림자를 표현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꼭 이 부분을 묘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리터칭을 하다 보니까 작은 잔머리카락에도 단계식 명암이 발견되었어요. 이런 표현이 약간 지저분해 보이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빛과 그림자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눠줍니다. 또 폐쇄 그림자를 표현해줄 때 셀식으로 놔두기보다는 맞닿아 있던 물체가 멀어지는 공간에서 부드럽게 풀어서 자연스러운 묘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꿀팁은 처음에 잡아준 빛과 그림자의 영역에 명암의 경계선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명암의 경계선 부분에 머리카락 결 묘사를 해주어 퀄리티를 올려주는 것입니다. 머리카락 결 표현을 하면 할수록 이상해진다고 느끼는 분들은 빛과 그림자 영역을 잡았는데 명암의 경계선을 너무 무너뜨린 게 아닌지 체크해보세요. 그리고 묘사를 할 때는 빛의 영역을 더 묘사해줄지 그림자 영역을 더 묘사해줄지 한쪽을 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전부 다 묘사를 해버리면 보기 좋은 그림이 아니라 그냥 복잡한 그림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이 부분은 정답이 있는 건 아니라서 본인의 의도에 맞춰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얼굴도 조금 터치해 볼게요. 일단 얼굴이 주제인 구도이기 때문에 캐릭터의 시선은 우리를 향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러스트 속 캐릭터가 나를 보게 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일러스트에 눈이 가게 되어 있어요. 일러스트의 매력을 어필하기 이전에 사람들이 그림을 보게 만드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하겠죠? 그래서 캐릭터의 시선은 관찰자를 보게 하는 것이 베스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 어두운 톤을 넣으면서 지저분해지지 않게 하는 방법은 기존에 잡아둔 그림자 모양 안에서 올가미 툴로 잡고 어두운 톤으로 에어브러쉬 터치를 살짝 넣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한 톤이 더 쌓이면서 덩어리를 깨뜨리지 않고 명암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면서도 퀄리티를 올리는 데 중요한 포인트니 꼭 적용해보세요. 손에 닿는 빛 부분도 아까 전 얼굴에 면적 피드백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손의 옆면이 빛이 닿았다는 설정이라면 같은 한 면은 빛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도아님께서는 앞으로 채색하실 때 전체적으로 인체의 도형의 면을 의식하시면서 빛을 받는 면과 각도가 달라서 그림자가 지는 면을 구분하시게 된다면 지금보다 더 입체적으로 빛 표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피드백을 진행해 보았는데요. 이번엔 빛의 세기가 강한 태양광의 머리카락 묘사를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 구독자 한 분을 더 모셔봤습니다. 신청자 도빈님의 일러스트입니다. 고민이 되게 많으셨지만 드로잉 자체도 좋으신 편이고 다른 부분들보다도 특히 햇빛을 받는 느낌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인상 깊어서 앞전에 드렸던 머리카락 채색 팁을 활용하여 햇빛을 받았을 때의 빛 묘사를 진행해 볼게요. 태양광의 느낌을 살리려면 그 특징을 잘 살려주면 되는데요. 대부분이 좋아하시는 태양광의 특징은 밝고 어두움의 대비 차이가 크다는 것입니다. 즉 빛을 받는 면은 하얗게 입혀서 묘사를 생략해버리고 그 외의 부분은 그림자 영역으로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빈님의 일러스트는 지금 상태에서 햇빛을 받은 면적에만 빛 표현을 해주면 간단하게 완성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빛을 받는 외곽 부분은 채도가 약간 높아지는 것도 잊지 않고 넣어줍니다.
또 이런 하얀 빛을 받게 설정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인물 뒤 배경은 빛의 색보다 어둡게 설정해 주어야 빛을 받는 부분 실루엣이 확실하게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해주었으면 내부 묘사를 살펴볼게요. 그림자 영역 내에서 대비 차이가 너무 크지 않는 것이 좋은데 지금의 대비가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여기에서 얼굴에 너무 진하게 들어간 코 부분의 음영을 연하게 만들어 인물의 인상을 부드럽게 만들어줄 것 같아요. 실사 얼굴을 그릴 때 입체감을 표현하려고 얼굴에 진한 음영을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미묘한 명도의 변화에도 우리 눈이 입체를 인식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눈을 묘사하실 때도 무채색이나 검은색에 가까운 색을 쓰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어두운 색을 쓰시더라도 피부색과 비슷한 계열의 어두운 색을 선택하셔서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느낌으로 표현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 묘사 또한 전부 다 머릿결 묘사가 되어 있으면 다소 산만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긴 머리의 경우 덩어리, 결 이런 리듬감으로 묘사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빛을 받는 부분에 에어브러쉬 터치 한 번으로 빛 번짐을 표현해주면 완성입니다. 머리카락 채색이 어려우셨던 분들께 소소한 팁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쳐보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